뭐 슈퍼챗을 보내주시고 이러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기운이 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라고 하는 엘르의 기사가 정말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 기사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르 코리아의 라파엘의 한국살이라고 하는 칼럼의 기사입니다. 한국 언론을 믿을 수 없는 5가지 이유. 자, 권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의 언론은 형편없다. 이게 첫 시작. 속이 다 시원해.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라파엘 사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뉴스를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도무지 분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나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서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쓰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으며 나 역시 열심히 배우는 중인데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한국 미디어는 정도를 넘어섰다. 독자를 기만한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자, 5가지 문제. 팩트 체크의 누락, 그리고 사실의 과장, 표절, 사실을 가장한 추측성 기자, 언론 윤리의 부재, 이 5가지 때문에 한국 언론을 신뢰할 수 없다. 매일 뉴스를 읽을 때 적어도 하나의 문제, 이 5가지 중에 하나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소위 말하는 잘 알려진, 평이 좋은, 믿을 만한 온라인 매체에서도 말이다. 이 5가지 예시가 모두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이고 당연히 100% 실화다 그러면서 5가지 문제의 5가지 예시를 듭니다. 팩트 체크라는 게 없다. 자, 땡땡땡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유명 언론의 뭐뭐에 따르면 정부나 기업이 주는 보도자료에 대한 의심 자체가 거의 없다. 이런 거죠. 땡땡땡이나 해당 유명 언론사의 웹사이트에 한 번만 방문해도 그런 숫자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애초에 보도자료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놓고 여기에 대해서 복붙한다. 어뷰징을 한다. 여러분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서줄리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분도 등록되셨고요. 김현동님 고맙습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이유, 팩트 부풀리기. 자, 홍보회사에서 일했을 때 고객이었던 해외 대기업의 요청으로 한국 기자회견을 연 적이 있는데 한국 투자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해외 대기업이 두고 봐. 꽤 많은 액수를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신문에서 땡땡 회사 한국에 땡땡원 투자하겠다. 그 임원이 내가 언제 그렇게 말써? 나는 그런 금액 제시한 적 없다고. 왜? 이 임원이 잘릴 상황이잖아. 임원이 투자 금액을 갖다가 적어? 근데 이거를 누가 썼어? 그냥 기자가. 그래서 그 기자한테 물어봤대. 너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했니? 그랬더니 기자가 아니 뭐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 이게 기사냐? 이래놓고서는 그 밑바닥에다가 사실관계가 이제 확인되면 그 밑에다가 이러이러한 연유로 수정한다라는 말만 집어넣고 만다. 우리는 최근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기사에서 똑같은 걸 봤죠. 인천시에서 2만 장을 마스크를 보냈더니 그쪽에서 부적합 마스크를 보내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우리는 만났습니다. 개뻥이었죠. 개뻥이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그 인천시의 해명이 있어서 수정을 한다. 이러고 말았어요. 아직도 그 기사 올라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것도 이거 인턴 기사가 쓴 거예요. 인턴 기자가 썼는데 데스크는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인턴 기자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어떤 백을 달고 있길래 데스크가 인턴 기자가 갖고 온 걸 그대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실수가 온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고 요 정도 수정하는 문구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것만 달고 아직까지 놔두냐? 양심이 있냐? 그 다음에 3번째
복붙. 이 복붙은 그냥 어뷰징 기사 정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표절까지 한다. 전도리콘가? 그 다음에 이 복붙 칼럼, 표절한 칼럼, 이런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소설의 냄새가 난다. 이건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뭐뭐에 따르면, 전문가에 따르면, 업계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자, 이런 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사들은 그냥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장윤진 기자와 함께 많이 얘기해 드렸죠. 근데 이런 걸로 면을 거의 메꿉니다. 특히 지읒일보, 디귿일보, 지읒이응일보, 이런 데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결론이 언론윤리의 부재. 보세요. 지난해 한 유명인이 마약 투여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언론이 주목한 건 그 마약 투약 혐의가 아니라 성정체성이 화두에 올랐다. 동성애 혐의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그의 성정체성과 마약 투약 혐의를 동일선상에 놓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보도 사실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받게 되어 있는 것이 국내외를 막론한 보도 준칙 아닌가? 그리고 상식 아닌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 기자의 말입니다. 피어라 꽃나라님, 짝짝짝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엘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라파엘 사마드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는 겁니까? 우리 언론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기자들은요, 오늘 내내 한 일이, 최근 들어서 거의 한 2주 가까이 내내 기사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한 일이 뭐였냐? 마스크 얘기만 떠드는 거였어요. 마스크 얘기. 여러분, 기자들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마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로 정부를 까는 기준을 삼았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신천지를 덮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1번, 아니다. 정부가 진짜 마스크 수급 대책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게 심각한 지금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 지금부터 여론조사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방역 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는 뭡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제가 오늘도 계속 나오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절망적으로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아니 분명히 모든 통계 자료가 신천지를 중심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그렇고 신천지와 관련돼 있는 이 사태라고 하는 것을 막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중도인 척하면서 하는 그런 신문이나 혹은 방송에서는 그래프를 만들 때, 아유 바람마라님 감사합니다. 그래프를 만들 때 요거만 딱 만들어줘요. 신천지 교인의 숫자, 그리고 대구 경북 확진자 숫자, 요 정도밖에 안 만들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가끔은 그냥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옮은 사람들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천지 교인들에게서 옮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옮겼을 때 그것 역시 신천지에 의해서 옮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그 라인을 갖다 전부 신천지에 의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될까요? 지금 이 사태는 신천지 사태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면 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2월 18일인가 그때
이후부터, 그러니까 31번 환자가 나온 그 시점서부터는 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상황이에요.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이 유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교리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의 교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 때문에, 몰라요. 그들 교주한테는 선한 의도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악한 의도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지시사항을 어기면서 계속 감염을 시키고 다닌, 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이비 단체가, 서종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사이비 단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신도들의 명단들을 적극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도 개인정보가 전부 다 이렇게 까져서 거기에는 대다수의 신도들은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란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천조다, 내가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게 민주 시민으로서 반드시 취해야 될 의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세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깨박내는 짓을 갖다가 마치 전도 행위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는 업무 방해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참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족에게 접근할 때 신천지라는 걸 숨기고 가가지고 멀쩡한 가족들을 갖다가 마구 공격하게 하고, 부모와 자식이 소송하게 하고, 욕하게 하고, 서로 폭행이 난무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너희들 아닙니까? 신천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응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검찰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고발이 들어오기 전에 인지수사를 해서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그냥 종식을 시켜야 되는 게 검찰의 본연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종행해오고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납치 등등의 참혹한 강력 범죄들이 실행되었는데도 검찰이 수사한 그런 건수는 너무너무 작아요. 최근에 대구경찰청이 수사를 했는데도 수색영장을 가로막아서 수사를 방해해요. 도대체 검찰 여러분 왜들 이러십니까? 여러분들 신천지세요? 그리고 대구시장은 어저께도 나와서 신천지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신천지의 그 양심에 아직까지도 호소를 하고 방역 당국에 철저히 협조하지 않으면 앞으로 처벌할 겁니다. 이따위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죠, 도대체? 그리고 고발을 할 때 왜 신천지 명단을 주지 않은 실무자만 고발을 했죠? 왜 그런 거죠? 이만희를 고발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만희도 바지사장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실세들을 잡아다가 사실상 신문을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이제 더 이상 속이고 다니지 마십시오.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이 그 코로나 사태가 확실하게 진정됐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추수꾼식 포교는 중단합니다. 이런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성수 TV 성수대로는 일단 기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기자 여러분, 여러분은 왜 자꾸 마스크 얘기를 해서 신천지를 가립니까? 왜 신천지의 수사 촉구를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까? 왜 신천지를 자꾸 해명해 주십니까? 그리고 검찰 여러분, 도대체 검사라고 하는 자기의 소명의식을 어디다 팔아먹은 겁니까? 아니, 조국의 딸이 그 표창장을 위조해가지고 입시를 봤다는 것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셨던 분들이 진짜 실제로 이 나라를 갖다가 망하게끔 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살인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도 폭행은 기본이에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종된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그 실종된 사람의 명단들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그런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심지어 수사를 왜 방해하십니까? 그리고 대구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미통당의 정치인들, 여러분 왜 마스크 얘기만 되풀이합니까? 왜 마스크로 뭘 덮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메르스 때 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침몰시킨 게 구원파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구원파 유병원을 잡아야 된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고 구원파를 쳐야 된다. 구원파 압수수색해라. 구원파를 제대로 얼마나 그때 난리를 쳤습니까? 세월호 청문회를 하면서 구원파 애들 등장시켜가지고 난리를 치고 범죄자로 쥐잡듯이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왜 신천지들 그렇게 하냐? 신천지는 지금 실행범이에요. 감염병법을 위반하고 검역법을 무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수많은 사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범죄 집단을 왜 수사하지 않고 수사란 말도 하지 않고 심지어 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덮어주십니까? 그러면서 마스크가 중요합니까? 당신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안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신천지구나. 너희가 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바로 그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마땅히 수사를 촉구하고 그리고 강력히 이들 집단들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런 사이비 범죄 조직으로부터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주말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세 가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여러분들께 따로따로 끊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성수대로 정말 이제 3월 안에는 10만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